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시간TV 엄현석입니다. 정부에서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가격의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 받게 가격 규제를 하는 건데요. 처음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쓰고 있는 부동산 정책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공급 물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가격 규제에 대해서 정말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동산 물량이고요. 이게 분양가라고 한다면 X축이 부동산 물량, Y축이 분양가라고 했을 때 수요 곡선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사고 싶으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하향하는 곡선을 그릴 거고요. 반대로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팔고 싶어지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Q별 지점과 P별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 균형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각형 A, O, Q별 F까지 이 거래가 성사되면은 이 정도의 만족감, 편익을 얻게 되는데, 내가 지불하는 가격은 네모만큼만 지불하면 되니까 내가 얻는 만족감에서 내가 지불하는 값을 초과하는 이 부분만큼 이 거래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경제학에서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이 거래를 하면 소비자는 이만큼 기분이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번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공급 곡선에 따라서 이걸 생산하는데 B, O, Q별 F까지 비용이 드는데, 소비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이 네모 박스다 보니까 이 거래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만족감이 이만큼인 겁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이 거래가 성사되면서 얻게 되는 모든 사회적인 편익이 A, B, F 요 삼각형이 됩니다. 소비자도 만족스럽고 생산자도 만족스러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거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가격을 P1이라고 하면 이 가격 하에서 소비자는 Q1만큼 사고 싶은데 생산자가 Q2만큼만 생산하게 되니까 이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을 P1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 이상 만들 유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도 이 P1으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공급량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Q2 지점에서 가격과 물량이 형성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물량 하에서는 P2만큼 지불해도 지불할 여유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 하에서 생산자가 물량을 적게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자 위주의 시장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P2까지 지불 용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암시장이 생긴다거나 생산자가 물량을 누군가에게 할당하는 할당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현실에 접목시킨다면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소비자는 청약에 몰릴 것이고 부동산을 사고 싶은 소비자는 많은데 물량이 적어지는 거고, 적어지다 보면 가격이 P1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오히려 P2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사회 편익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만족감은 A, B, F였는데 이 가격이 P1으로 규제되는 시점에서부터는 그 사회적인 만족감이 A, B, C, D로 사다리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적게 생산해야 되니까 불만족스럽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내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 라는 게 가격 상한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뭐 이건 어쨌든 뭐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공급 물량이 늘었다. 그 당시마다 사건이 하나씩 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분당 같은 1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계속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이 제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다른 변수 때문에 그랬던 건지 이 가격 상한제는 정부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4세기 초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런 가격 상한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전쟁 준비다 토목공사다 해서 화폐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게 됐었는데 디오클레티안 황제라는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이 인플레이션이 탐욕스러운 상인들 때문에 발생한 거다 라고 해서 이 가격에서 받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가격을 높게 받으면 상인은 사형, 가격 상한 이상 지불하는 사람에게도 벌을 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가격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결국에는 물건을 팔기를 거부했고 정부는 물건을 숨겨두고 팔지 않으면 또 그걸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행위까지도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해야 된다고 또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망했잖아요. 아무튼 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진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기다려 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